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17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명이며 시군별로는 춘천 33명, 원주 19명, 강릉 17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52만 4,29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50여 명 수준으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60명가량 줄었습니다. 양구 이기찬 도의원 당선인이 2015년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번 선거를 치른 강원권 후보들이 선거 보존 비용을 얼마나 청구했는지 살펴봤더니 157억 원이 넘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강원 도의원에 출마한 이기찬 후보. 2015년 의원직을 상실한 뒤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도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비용 미반환 금액은 3,300만 원. 공교롭게도 이 당선인이 이번에 선관위에 선거 비용 보전을 청구한 금액도 3,300만 원입니다. 미납금을 낼 돈이 있었지만 선거 비용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당선되시면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반납하실 건지 얘기했잖아요. 자꾸 왜 시비를 걸어요. 질문 드리는 아니, 얘기 다 했는데 그리고 언론에도 다 났잖아요. 또 저 부동산 매각에서 정리하는 걸로. 11대 강원도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이 당선인을 부의장으로까지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천을 하셨던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강릉 최욱철 전 국회의원도 반환금 1억 6,900만 원 중에서 강제징수금을 뺀 3천여만 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유효 득표수의 10%를 넘은 도내 362명의 후보들이 청구한 선거 보전 비용은 157억 7,900만 원. 시장 군수 후보 49명 중에서는 41명이 유효 득표수의 15%를 넘어 100%를 보전받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청구는 끝난 상태고 이제 또 보완을 받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받아서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이제 보전의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거 공영제에 따라 돈이 없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 부정하게 당선이 됐을 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영동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 상승이 꾸준한 데다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시된 지난달 기준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2,17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55.7%나 올랐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전국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상승폭이 최고 수준입니다. 거친 상승세 속에 평균 아파트값도 강릉을 제치고 도내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고속철, 북부동해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5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관측하기에는 내림세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현지인들도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도내에서 속초시 다음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강릉시입니다. 지난달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억 1,42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송정동과 유천지구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 상승이 꾸준합니다. 공급 면적 110제곱미터 안팎 33평대 아파트의 매매가는 상한가 기준 7억 원대까지 형성돼 분양가보다 4억 원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최근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배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의 변화는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소폭 내렸지만 강원도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규제 영향이 덜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 속에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삼척시 정로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7살 A씨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40분쯤에는 홍천군 서면 팔복리의 물놀이 시설에서 8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도내 18개 시군의회가 다음 달 1일 최초 집회를 시작으로 4년 동안의 임기에 돌입합니다. 도내 기초 시군의회들은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이달 안에 추경안 심의를 위한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기초 시군의회는 정당별 시의원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민선 8기 행정부와의 협치와 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지난 24일 춘천시 근화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인 싱크홀의 원인은 우수 관로의 누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는 많은 비가 내린 뒤 노후된 우수관로 이음부에서 누수가 생겨 도로가 침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통행을 위해 침하된 곳에 도로 포장을 완료했다며 이 구간이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돼 있는 만큼 오는 12월까지 우수관로 정비와 도로 포장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역 이전 개통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한 남원주 역세권 동측 진입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 판부면 서곡리 가스충전소에서 거장아파트 3거리를 경유해 남원주 역세권까지 670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올해는 도로 주변부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도로 시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공정을 바꿔야 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에 컨설팅과 근로자 교육을 지원합니다. 국비 4억 9천만 원 등 8억 2천만 원이 투입되며 탄소 다량 배출 업종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양양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난 24일 밤 승객 112명을 태우고 필리핀으로 향했던 플라이강원 항공기는 다음 날 오전 6시 40분 필리핀 승객 50명을 태우고 양양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 2회 운항하는 양양 필리핀 클라크 노선은 여름 성수기인 다음 달 20일부터는 주 4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